어떤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 한 명이 연간 카페에 쓰는 돈이 평균 10만 4천 원으로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커피 소비량 역시 2018년에 이미 연 350잔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랑받는 커피 문화가 시작된 곳 역시 바로 정동이라고 합니다. 당시 외국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정동이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만 실제 커피가 들어온 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고 합니다. 커피와 커피 문화에 대한 최초의 기록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길상입니다. 오늘은 커피의 역사 중에서 한국 최초의 커피, 언제 한국에서 최초로 커피가 음용되기 시작했을까, 그 옛날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지금부터 161년 전 우리가 아는 철종 시대에 커피가 들어왔거든요. 커피를 처음 한국에 소개하신 분은 천주교 신부님이십니다. 제4대 조선 교구장이었던 베르네 신부라는 프랑스 분인데요. 이 커피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상황이 요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그 팬데믹이 아주 엄중했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 콜레라 팬데믹으로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던 시절이었는데요. 우리나라도 1859년에 콜레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0만 명이 콜레라로 사망을 하거든요. 뭐 지금 인구를 계산해 보면 뭐 한 300만 명 뭐 이 정도가 사망자가 발생한 거니까 뭐 외출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콜레라가 막 들어와서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경신박해라고 천주교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 철종 임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포도청에서 자발적으로 한 천주교 박해였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궐에서 생각해 보니까 천주교를 박해를 하니까 갑자기 역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박해를 잠시 좀 멈추는 일도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베르네라고 하는 신부님이 서울에 몰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동에서 염천교 쪽으로 내려다보면 보이는 지금 순화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동과 같은 생활권이었었죠. 남대문에서 나와서 바로 이제 서소문 쪽으로 좀 걸어가다 보면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그쪽에 교인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밖에 나가면 콜레라, 천주교 박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한 느낌으로 숨어 지내면서 홍콩에 있었던 그 파리 외방 전교의 신부님께 편지를 씁니다. 1860년 3월 6일 날 편지를 쓰는데 바로 그 편지에서 내가 불안해 죽겠다. 이 불안해서 극복하려면 필요한 게 커피다. 그래서 이 커피를 주문을 합니다. 커피와 물론 설탕을 같이 주문을 합니다. 커피 40파운드 그리고 설탕 한 50파운드 정도를 주문을 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커피에 설탕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마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1년 정도 숨어 지냈을 때 커피가 들어옵니다. 정확하게는 1년 1개월 1일이 걸립니다. 1861년 4월 7일 새벽 5시에 이 자암 마을에 있었던 베르네 신부 그 은거지에 커피가 40파운드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새로 들어오는 프랑스 신부 4명이 60개의 등짐을 지고 그 안에 커피를 숨겨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육로나 웬만한 해로가 다 막혀 있어서 이분들이 들어온 해로가 지금의 백령도 북방에 있는 지금은 북한 영토입니다. 아주 작은 무인도인 월레도라고 하는 섬을 이용해서 몰래 어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40파운드 정도 되는 커피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커피 한 잔 만드는데 보통 4g 정도의 원두를 사용했으니까 이 40파운드로는 얼마를 만들 수 있냐면 최소한 5,000잔을 만들 수 있는 커피 양이었으니까 대단한 분량이죠. 한 번 끓여 먹고 원두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2번씩 마시면은 거의 9,000잔, 10,000잔을 만들 수 있는 거였었거든요. 이거를 그분들이 신부들이 같이 마시고 아마 조선의 신자들도 같이 마셨을 겁니다. 맛있게 마시고 나서 프랑스
홍콩, 만주에 있는 신부들에게 그 느낌을 또 편지로 그해 가을까지 계속 씁니다. 그리고 1년마다 또 한 40파운드, 50파운드씩 커피를 계속 주문을 합니다. 1866년 병인 박해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커피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것은 분명하고 이 천주교 신부님들과 조선인 신자들이 커피를 마셨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년 정도 동안은 이 커피에 관한 기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883년 정도에 다시 커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882년에 미국과 수교를 하고 이제 서양과 순차적으로 수교를 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던 거죠. 이를테면 뭐 멜렌도르프 같은 사람이 1882년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해관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관세청장입니다. 외국에서 물건 들어오는 것, 뭐 수입 수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분이거든요. 이 독일 사람이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884년에 이를테면 뭐 영국 그 부영사가 부임을 할 때 멜렌도르프 집에서 머물거든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맛있는 커피 대접을 받았다. 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 사람 이외에도 뭐 미국인으로서 또 퍼시빌 로웰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인데 하버드 출신입니다. 이분이 또 그 보빙사 일행을 미국으로 안내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고종이 서울에 초청을 하죠. 그래서 서울에 들어와서 당시 그 경기도 관찰사에 있었던 김홍지 경기도 관찰사 집을 방문을 하는데 이게 서소문 정동 언덕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커피 대접을 받습니다. 그 겨울에. 뭐 이런 기록들을 남기죠. 멜렌도르프도 집이 정동이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해관, 세관도 정동에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서양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렌, 지금 예원학교에 집이 있었습니다. 알렌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고종을 만날 때마다 커피를 주고받으면서 커피를 즐겼죠. 언더우드 부부도 바로 그 예원학교 주변에 집이 있었는데 언더우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에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1888년경에 결혼을 했는데 이분들은 신혼여행을 지금 함경도 쪽으로 떠났습니다. 함경도로 떠나면서 커피를 가지고 떠났죠. 그래서 현지에서 가서 현지인들에게 커피에 꿀을 넣어서 그 달콤한 커피를 현지인들에게 주었더니 신기하게 마셨더라. 뭐 이런 기록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1880년대 정동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정동 주변이 왜 이렇게 커피가 많았냐. 1900년 정도에 이 서울에 살던 외국인이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한 300~400명이 서양인들이었는데 서양인들이 거의 다 정동에 살았습니다. 외교관, 뭐 사업가, 그다음에 선교사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정동에 살았거든요. 300~400명 정도가 거의 지금의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경향신문 가는 그 언저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이제 공사관 거리라고 불렸고, 그 위쪽에 이제 그 지금 성공회 쪽에서 광화문 쪽으로 가는 길은 가구의 거리라고 퍼니처 스트릿이라고 또 불렸습니다. 신상품들이죠. 이런 것들이 넘치던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가 신문 광고에 등장한 것도 바로 정동에 있던 독립신문에서 1895년에 커피 광고를 내보냅니다. 모카 커피와 자바 커피인데 이 커피 광고를 내보낸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이 골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일찍 그 재물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1884년에 들어옵니다. 순전히 사업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식료품점을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사업이 재미있게도 이 뽕나무 밭을 사서 누에를 치고 이 실크를 만드는 비단을 만드는 의복감을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결국 한 10년쯤 있다가 서울로 진입을 하죠. 바로 정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동에 식료품점을 차립니다. 이 식료품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를 판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광고를 독립신문에 아주 굉장히 크게 냅니다.
그 당시 판매했던 게 이제 자바 커피와 모카 커피.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커피입니다. 저급한 커피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브라질 커피나 이런 건 아주 싼 커피였는데 제일 비싼 게 이 모카 커피, 자바 커피였거든요. 파운드당 75센트 모카 커피, 파운드당 70센트 자바 커피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이분이 또 한 1년쯤 지나서는 베이커리 카페를 정동에 만듭니다. 빵과 커피를 같이 파는 이런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이것도 광고를 또 독립신문에 게재를 하죠. 독립신문은 아시는 것처럼 정동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립미술관과 정동 제1교회 그 중간 그 언덕 내려가는 지역이 그 독일 영사관 지역이었는데 독일 영사관 지역 안에 그 독립신문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런 광고가 나갔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커피 광고를 실은 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1898년 정도에 그 전차역이 서대문역, 지금의 그 서소문, 지금 이화여자 외국어 고등학교 바로 그 안에 교정 안에 당시에 서대문역이 있었고 경성역이라고 불렸습니다. 1905년까지. 경성역은 전철도 이곳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경인선 최초의 철도도 이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역세권 개념으로 등장했는데 이곳에서 이제 홍릉까지 전차 노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바로 홍릉 이 서대문역에서 출발하는 전차의 종착역인 홍릉에 한국 최초의 그 카페가 만들어집니다. 윤용주라고 하는 사람이 베이커리 카페였습니다. 왜 이 당시에 이런 베이커리 카페가 정동과 뭐 홍릉 이런 데 만들어졌냐? 그것은 독일의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베이커리 형식의 카페의 원조가 독일이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골샤키라든지 나중에 손탁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멜렌도르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정동 주변에서 활동하던 분들인데 다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한국 커피의 초기 역사는 독일과 떼어놓을 수 없다. 독일의 영향하에서 그런 최초의 커피들이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00년대에 이제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이제 커피를 그 정동 지역에서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최초의 그 끽다점, 일본식 이름입니다. 다방이죠. 다방이 생기는 것도 주변입니다. 어디냐면 남대문역인데 남대문역이 지금 염천교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서대문과 서울역 중간에 있었죠. 그러니까 정동 바로 언덕 밑이었습니다. 정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 남대문역이나 서대문역은 제물포에서 기차를 타고 들어오면 바로 처음에 내려서 생활하기 좋은 곳이어서 그런 역들이 생겼죠. 남대문역에 생긴 끽다점이 1909년 11월 달 신문에 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다방에서 커피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커피 판매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뽀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뽀이로 부르기 시작하는 게 바로 남대문 끽다점에서 일하는 그 남자 접대원을 이제 뽀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죠. 다방뿐만이 아니라 서양식 이름을 가진 카페가 만들어진 것도 생각보다 오래 전입니다. 1911년에 우리나라에 카페가 처음으로 카페라는 상호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정동에서 멀지 않은 지금 정동 인근이죠. 남대문통 3가에 카페 타이거라고 하는 호랑이 카페죠. 아주 근사합니다. 건물이 한 3층 정도 되는 서양식 건물에 카페가 등장을 합니다. 1911년인데 카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이때 출발한 카페가 1920년대에는 거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1920년대 서울 시내에만 해도 카페가 100개 이상 사대문 안에 있었습니다. 끽다점이라든지 뭐 허가되지 않은 카페까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 경찰청 통계에 나와 있는 카페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 거의 100개를 헤아리던 시절이 1920년대였었습니다. 부산에도 카페가 한
50개 정도 됐었고 전국에 있는 소도시마다 카페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카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고 나면 생기는 게 카페고 늘어나는 것은 웨이트리스다, 여급이다, 뭐 이런 신문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거의 카페 전성기였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까지 막 세계 대공황으로 많은 나라가 일본 포함해서 사업이 안 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거의 예외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이었었습니다. 경성의 특히 명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카페 전성 시대여서 일본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놀러 올 정도로 대단히 아주 경제가 융성한 모습, 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1920년대 후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 커피 문화의 초기 모습을 대변하는 곳이었었다. 거의 정동 주변 아니면 정동 안에서 초기 커피가 마셔지고 소비가 되고 뭐 이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좋은 카페들이 정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결코 어느 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동 주변이 우리나라 커피 문화의 출발지라고 하는 것이 면면이 계승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